또 궁금한 게 의사 선생님이시면은 주식 투자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보통?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많이 하세요? 네, 왜냐면은, 네. 제가 흑수저라가지고, 그리고 네. 또 정신과 의사라서, 네. 제가 부모님 부양하고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네. 집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근로소득으로 부모님 부양하고 제가 집 사는 건 택도 없습니다. 그쵸. 그건 의사도 안 돼. 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정말 뭐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정신과 의사 월급으로는 택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 너무 잘 번다라는 기대치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인데 그거는 뭐 몇몇 성형외과 네. 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들이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평균이 높은 거지. 네. 뭐 정신과 의사는 좀 하위권이에요. 근데 제 생각엔 너무 독특한 게 이제 알잖아요. 주식 중독이라던가 네. 이런 그 호르몬을 다 아니까 야, 주식은 안 하는 게 더 더 이득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초보자들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초보인지 모르는 거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신과 전문인데 주식 전문의가 아닌데 정신과 전문이니까 이거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조금만 배우면 빨리 익히지 않을까? 뭐 나는 공부 잘했으니까. 대중의 심리를 다 알아. 주식책 몇 권만 보면은 남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 안 하는 게 나은데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몇 번 크게 망치를 두들겨 맞고 피눈물을 흘리고 나서도 몇 년 지나면 또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참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투자하시는 게 대중 심리에 기반하신가요? 저는 솔직히 옛날보다는 지금 좀 약간 그 자기 분수를 좀 아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ETF만 한다거나, 뭐 미국 주식 같은 거면 뭐 DIA 펀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1등부터 5등까지 나스닥 이런 식으로. 뭐 ETF만 하고 네. 뭐 우리나라 개별 종목은 안 해요. 아니 근데 키움증권 이런 거 1위부터 5위까지 보니까 서학개미 1위가 뭐 TQQQ, SQQQ, SOS 뭐 그런 거는 ETF도 만만치 않던데. 악마의 종목이에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뭐 어떤 사람이 뭐 빨리 먹게 그 나스닥 3배짜리 펀드 TQQQ 뭐 그 반도체 3배 펀드 SOXL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싹쓸이라고 부르거든요. 내 계좌가 한꺼번에 말라버리는 그런 마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 레벨이 아직 초보 단계인 개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주식책 200권 보고 재무제표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3배짜리 펀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ETF는 안전하다.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은데 또 이제 잘못 아시는 분도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위주로 하신다 이랬는데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인간지표 매매도 하시나요? 인간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있어요? 네. 이거를 좀 비유하긴 그런데 뭐 쭉 있어 왔어요. 투자, 뭐 게임, 뭐 스포츠 게임 아니면 도박 어떤 이런 승부의 세계에서 뭐 인간지표, 인간매에 대한 그건 어떤 심리 방식이잖아요. 뭐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거론하는 사람 자체가 합리적 정말 기술적 재무제표나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어떤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아예 근거가 없다고 못하겠어요. 그리고 실제 임상적으로는 뭐 실제 필드에서는 약간 말이 되기도 해요. 근데 뭐 우리 같은 초보나 저 같은 일반인들이 어떤 염두에 둘 방식은 절대 아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그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 인간지표라는 거는 공감에 대한 거니까 앞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식견이나 통찰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숫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신 분들이 어떤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는 한 가지 변수로서 인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 추천드리는 서점 지표도 있어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리스크에 특정 재테크가 이제 주류책으로 쫙 도배가 되면 거의 끝물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랬었죠. 이게 근거는 다 없는데 아까 뭐 인간지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좀 투자 어려움을 좀 겪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자기 미러링이 되게 뛰어나요. 미러링이요? 간단히 말하면은 기록을 잘해요. 내가 뭐 실수했고 뭘 잘못했고 대부분의 사람들 80% 이상은 주식으로 손실 보고 실수한 거, 내가 급등주 사고 정치 테마주 산 거 이런 거를 내가 잘못했다. 술 먹고 잊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극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항상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복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현재 레벨이 어디까지 와 있냐, 내가 뭘 실수했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주하고 스스로 계속 반복 학습을 해요. 공부는 하루아침에 늦지 않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수능 공부할 때 오답노트 잘 쓰는 사람이 공부 잘하잖아요. 그쵸. 주식이나 경제 공부도 오답노트 쓰면서 복기하고 일기 쓰고 가계부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잘합니다. 저는 다른 것까지는 기록을 안 하는데, 복귀 안 하는데, 심리 복귀. 예를 들어 2008년 공포장 때 이제 그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꼭 기억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다음 공포장 때 이 수준에 좀 비슷한 건가 이제 이러면서 그 공포에 대한 복귀를 많이 해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복귀들도 좀 해놔야 되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럼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을까요? 급해요. 되게 조급하고 그 대부분 단기 투자를 하죠. 세배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기다려요. 그리고 꼭 써야 될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꼭 써야 될 돈으로. 네, 뭐 전세금 아니면 뭐 그 경조사비 뭐 어떤 두 달 후에 큰 돈이 들어가야 돼, 목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두 달 후에 필요하다. 네. 근데 두 달 후에 필요한 거지 지금 필요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래서 이걸 삼성전자에 넣어놔서 5%만 먹어도 500만 원 꽁돈이 생기는 거잖아 라고 생각해요. 잃는다는 전제를 생각하지 않는 거네요. 긍정격하의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너그럽거든요. 나 착하게 살고 너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그리고 뭐 사람들 다 주식으로 돈 벌고 있다는데, 왜냐면은 선택 평양의 오류로 그런 것만 들어요. 이게 주식 초보들이나 개미들은 주식으로 잃었다는 사람들 어떤 그 정보나 얘기에 집중을 안 하고 주위에 누가 주식으로 잘 벌었다는데 그런 10분의 1 케이스만 딱 보고 뇌가 그런 식으로 편향이 돼 있어요. 유튜브가 문제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면 다 잘 됐다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된 사람들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잘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식 유튜브 되게 많이 보고 제가 존경하는 유튜버님들 많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전문가는요, 종목을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종목 찍어달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내가 도박쟁이라는 얘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전문가라고 해서 그 종목이 반드시 오른다는 법도 없어요. 주식을 어떻게 길게 내가 지치지 않고, 그리고 내 삶과 일상과 직장, 본업 이거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 여행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저는 뭐 매크로 관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10개 중에 9개가 오르는 또 장이 있을 때가 있고, 네. 10개 중에 10개가 떨어지는 장도 있는데, 이제 그 오르는 장일 때 내가 산 기업이 유달리 많이 오를 확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운빨도 좀 작용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러면 자만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을까요? 뭐 지금 같은 폭락장 경험하면 당연히 자만이 없어지죠. 이게 매크로 말씀 잘하셨는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주식을 할 게 아니라 6개월 할 거 아니잖아요. 자만이 생기는 경우에 그 어떤 마음의 독이, 어떤 그 허세, 그리고 나의 과소비, 과한 욕망, 어떤 삶의 태도들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DNA에 박혀 있다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근데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신나게 불장 오를 때 나는 이제 뭐 좀 약간 아는 사람이 됐어. 이걸로 실컷 잘난 척 한 거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고, 지금 막 너무 우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공부하고 반성한 걸로 인해서 한 2년 후에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돈을 좀 벌려면 어떤 멘탈을 가져가야 될까요? 내 정신 상태,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한가, 우울한가, 혹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멘탈을 관리해야 된다 말은 너무 쉬운데 어떻게 하우가 사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멘탈은 자기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 그거를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건 자기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은 관리할 수 없어도 나라는 변수는 관리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그건 의지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5분 일찍 일어나서 조금 집 청소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내가 갑자기 자격증을 따거나 갑자기 뭐 외국어를 마스터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내일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기 시작해야 내 뇌가 새로워지고 내가 시스템이 재부팅돼요. 그러니까 뇌를 청소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울감과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찌꺼기로 인해서 뇌 곳곳에 먼지가 끼어 있어요. 이거를 새로운 어떤 자극으로 어떤 휴식이나 뭐 호캉스 아니면 뭐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내 세포를 청소해 줄 수 있어요. 이게 학문적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IGF-1 단백질이라는 거에서 운동을 하고 어떤 여행을 다녀오면 뇌의 일부가 깨끗해져요. 그러면서 재부팅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주식을 뭐 경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당장 그거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상의 루틴부터 바꿔보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의 나도 새로워지는 하나의 첫 번째 발자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요새 하락장 때문에 물린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예, 그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지나친 자책은 내 계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 멘탈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자만했구나. 내가 그 외부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거의 위기감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95%가 물려있다고. 내가 그 상위 5%가 아직 유감스럽게 안 될 뿐이에요. 그럼 지금 좌절하는 게 정답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고 복귀하고 본업에 집중해서 현금 만들고 그래서 시드머니 만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야 내가 더 단단해진 근육으로 2년 후에 상승장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걸리고 정말 죽고 싶다고 얘기하시고 또 가족들이랑 이렇게 2차, 3차 재난 이런 고난의 물레방아 타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내 자세가 내 2년 후 계좌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러지 마시고 냉정하게 심호흡하시고 내가 잘못한 계좌, 내 손실난 계좌, 반토막 난 계좌 보기 싫죠. 그래서 지금 우선 보지 마세요. 지금은 차라리 공부를 해도 눈에 안 들어올 때입니다. 차라리 올해 한 11월까지는 조금 일상에만, 본업에만 집중하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잠이 안 올 때는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여행을 가시고 그냥 차라리 넷플릭스나 좀 보세요. 지금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지만 2차, 3차 실수, 무리한 어떤 물타기, 어떤 무리한 리밸런싱으로 해서 추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지금은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이 뜨거운 불꽃과 뜨거운 호르몬을 차갑게 식혀주고 냉정한 이성을 찾아오시는 게 뭐 발빠른 한 단계 진일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듣자마자 제가 했던 행동들이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하락장일 때마다 일을 더 많이 늘렸어요. 맞아요. 그냥 쳐다도 안 보려고 그거 하나 있었고 달리기를 많이 해요. 일부러. 네, 맞아요. 그때 그냥 그래야 좀 화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이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눌러요, 말아요, 뭐 물타기 해요, 말아요 이런 분들은 우선 찬물로 샤워 한번 하시고 세수 한번 하시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게 차가운 물이 내 미주신경을 자극해주면 불안 수치가 내려가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도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차가운 물로 얼굴에 좀 이렇게 끼얹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심호흡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떤 패닉에서 좀 벗어나보고 안정을 찾은 다음에도 내 판단이 맞는 판단인지 3번 생각해보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럴 때 다른 사람한테 묻는다고 해서 정답 알려주지 않고요. 오히려 불안이 더 퍼질 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숨을 머금으세요. 심호흡하고 찬물 하시고 포도당 뭐 단 음료수 같은 거 좀 카페인 먹지 마세요. 더 예민해져요. 이럴 때는 포도주스나 그냥 주스 같은 거 먹으시고 뭐 카페인 술 이런 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9시에 정말 커피 한 잔 이거 아메리카노 투샷 넣어가지고서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아예 9시에서 10시까지는 쳐다도 보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제가 나쁜 습관이구나. 장 시작할 때마다 커피를 마셔요. 안 좋아요. 예민해져요. 저는 정말 비춥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손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공유해야 돼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공유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1억, 뭐 2억까지 잃은 사람도 있는데 가족들한테 걸리면 나 큰일 나요. 이거를 지금 숨기면 내년, 내후년에 큰일 날 짓을 또 한다니까요. 저도 이해해요. 말은 이렇게 하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 이해해요. 왜냐면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자기가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나쁜 거는 일부러 까먹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게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그 연관성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마음에 상처받는 고통을 해야 우리가 더 근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가족들한테 지금 계좌 보여주시고 나 지금 이런 상태다 어떻게 해야겠느냐를 같이 나누시고 집단지성으로 고민하세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무조건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당신 이거 왜 이랬어 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나 우리 뭐 아내나 가족, 아들, 엄마, 부모님이 이거를 솔직하게 나 이렇게 주식에 이만큼 지금 물려있다, 손실이 크다라고 오픈했을 때 그 첫 번째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치. 비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더 숨기고 더 큰 사고 일어나요. 그때 놀랐지만 감정을 죽이시고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진짜 혼자서 이거 우리한테 얘기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네. 네. 물론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눈물이 쭉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성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 화나죠, 열받죠, 미치겠죠. 근데 꼭 참고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비난을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금리 때문에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 사람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화나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너무 남 탓하지도 마세요. 이 시기는 지나갈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용기를 줘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너그러워지시고 주변 가족한테 너그러워지시고 따뜻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 친절한 한마디 더 해주시다 보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게 더 유지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자리를 원상태로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서로에게 위로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좀 멘탈이 좀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